안녕하십니까, 이효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지난 시간에 3V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버벌, 그다음에 목소리 음성적인 보컬, 그다음에 이제 이 보여주는 비주얼 세 가지 가지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가 잘 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버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버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획이죠. 구성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막 늘어놓는 걸 우리는 나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질서를 가지고 놓는 걸 배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배열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내가 해줄 말을 잘 그 배열하는 것입니다. 이 배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rrect,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표현이 심플해야 된다. easy, 쉬워야 된다. 요 세 가지 표현법이 이제 바깥에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게 배열하는 방법이죠. 어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어떻게 이걸 전달을 해야 될까? 메시지를 어떤 순서와 비중으로 배열할 것인가? 나열을 어떻게 배열을 바꿔줄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그 백화점이나 어떤 상점 같은 데 가보시라는 거예요. 과일 가게에 가면요, 다양한 과일들을 어떻게 배열해 놨는지 아마 밤새도록 이 주인이 고민을 할 거예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층별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층 안에서도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어 놓는다든지 뭔가 순서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큰 그 대형 보면 마지막에 계산할 때요, 계산대 옆에 줄 서 있는 동안에 옆에 보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뭐가 진열되어 있어요. 그건 마지막 계산할 때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한 번 더 팔기 위한 어떤 전시적인 배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만큼 우리가 메시지를 남에게 전달할 때는 배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배열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시간으로 배열하는 방법이잖아요. YTT, yesterday, today, tomorrow. 예. 나에 대해 소개할 때 과거의 나, yesterday, today, 오늘의 나, 미래, tomorrow, 미래의 나. 공간, 여기서부터 내 방에 들어가면 제일 왼쪽에 뭐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뭐가 있고 이런 거. 중요도부터 하는 것이 있고 같은 것끼리 하는 그룹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OW1H 같은 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같은 거,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떤 구성 방법도 있죠. 목차가.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실태가 어떤데 문제점은 뭐고 원인은 뭐고 대안은 뭐다. 어떤 대안 제시라든가 또 두괄식, 양괄식이죠. 미괄식 이렇게 결론이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앞뒤에 나오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PREP라는 방식이 또 있겠죠. 또 필런드, 뭘 느꼈고 뭘 배웠고 내가 뭘 실천할 것인가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미리 강의할 때 오늘 뭘 공부할 것이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유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리뷰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잘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correct거든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헷갈리죠. 정확하지 않은 건 사실 정직한 게 그죠? 정직과 정확이라는 건 굉장히 통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사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인가 하면 뻥을 튀겨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렉트,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딱 맞는 어휘를 써야 됩니다. 딱 맞는, 그것에 딱 맞는 어휘가 있잖아요.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어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die 그러면 되지만, died 하면 되지만, 우리말로는 딱 맞는 어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한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궁금한 게 많은 거죠. 또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코어 액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문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표준어 규정, 맞춤법 규정, 외래어 표기법,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런 원칙을 정해 놓고 있어요. 이런 규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도 이 규정을 따라서 우리하고 소통할 수가 있고. 여러분 진시황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언어 통일이었거든요. 언어가 혼란되면 소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딱 맞는 그 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죠. 거기에 딱 맞는 말을 찾아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어문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다.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몇 가지 그 예문을 들어놨는데 저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큰 집들이 몇 채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쪽이고 큰 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집인지 몇 채가 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궁금증을 많이 남기는 표현은 그 코렉트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지죠. 이제 쉬워야 된다는 거죠. 왜? 어려우면 해석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요. 알 수 없는 단어, 어휘 사용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투리 같은 것들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죠. 음용수라는 말 같은 것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런 말 별로 쓰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로 드링킹 워터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알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어떤 언어는 못 알아듣겠고 영어는 알아듣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백화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요. 제가 찍어 온 겁니다. 자, 백화점 상품권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인 카드로의 결제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이거 앞에서 한참 있다가 거기 일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카드 안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것을.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굉장히 뭐 학식이 높다든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려운 거 쉽게 표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쉽게 해야 된다. 쉽다는 건. 쉽다는 건요. 쉬운 어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를 써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어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거든요.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밥을. 그거 차이인데 이게 영어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데도 어순을 제대로 안 지키고 말하면요.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순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시각적인 표현을 거기다 좀 추가한다면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심플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심플하다는 건 간단하다, 간결하다 이런 뜻인데요. 왜? 복잡하면 해석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죠. 그리고 길면 기억 못해요. 전화번호 010 어쩌고 저쩌고 뭐 네 자리 거의 11자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다 외우는 한 번 듣고 못 외우잖아요. 자, 이게 길면 복잡하면 외우지 못하는 겁니다. 짧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함축적으로 간단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이 들어간 말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명언들은 다 짧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긴 명언은 명언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캐티즈버그 연설은 2분 250개 단어거든요.
근데 에드워드 에버리트라는 사람이 그 앞서 1시간 동안 연설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해요. 링컨만 기억하죠. 이게 사북초등학교 6학년 정재욱 씨가 그 당시에 아마 지금은 아마 부모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시집에서 제가 옮겨 쓴 건데 아버지 월급 콩알 만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한 글자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책을 제가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한 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글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두 글자로 만들고 두 글자가 꽉 차니까 세 글자로 만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짧다는 것이 함축적이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어떤가요? 길죠? 길고 기분 나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안산에 가면 와 스타디움이라고 있어요. 와 운동장 이름이 와예요. 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외우기 쉽잖아요. 골목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가져가려는 거죠. 막다른 길. 뭐 길게 쓸 건 뭐 있어요. 가장 짧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짧게 해야 되겠죠. 짧게. 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언어를 이용해서 버브를 언어로 표현할 때는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쉬워야 되고 심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준비.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쓴다든지 또 어떤 이야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배열을 해야 돼요. 무엇부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어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단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가급적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면 안 되고 심플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렛츠 통!